안녕하세요. 한경진 스튜디오의 한경진입니다. 오늘은 파이특허 법률사무소의 이대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특허 법률사무소의 이대호 대표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이특허 법률사무소는 어떤 회사인가요? 특허법률사무소라고 하니까 일단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대행해주는 사무소고요. 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특허권이랑 상표권을 등록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관점으로 보면 저희 이제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들 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쪽에 좀 치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학창 시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외고 출신이라고 알고 네. 있는데 외고에서 이렇게 이공계로 또 대학을 진학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바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컴퓨터를 처음에 접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좀 많이 빠져서 이제 어렸을 때는 커서 컴퓨터 엔지니어가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깊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계속 공대를 가고 싶어서 지망을 했었고요. 이제 오히려 외고를 가게 된 계기는 이제 집 근처에 이제 제가 시험 봐서 볼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외고를 가게 된 거고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이과를 지망하고 공대 지망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당연히 이제 대학교도 공대로 진학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변리사로 진로를 바꾼 게 엔지니어에서 뭐 변리사로 좀 이제 진로가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보면 이공계에서는 그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고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저는 변리사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변리사를 하신 이유가 그러면은 자세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는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나중에 뭐 할 수 있으면 유학도 가고 뭐 박사도 좀 따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가요. 사정이 돼서 좀 이제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아마 저희 학번 때에 그게 되게 유명했었어요. 변리사에 대한 소득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도 그러면 내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경제적으로 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리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워낙 경쟁률도 세고 그만큼 뭐 고소득이 이제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지원하시게 된 거군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변리사 중에서도 뭐 이제 사내 뭐 변리사도 있고 대형 로펌식으로 변리사도 있는데 창업하신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 저도 이제 변리사 합격하고 나서 큰 회사에서 대기업 사건들을 하는 회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있었던 회사들은 국내의 대기업의 사건을 주로 하는 회사였고 그 다음에 취직했던 회사, 이직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대기업의 사건을 주로 하는 데였거든요. 근데 제가 경력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느꼈던 지점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2008년도에 합격을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대기업 위주로 사실 특허 업계가 좀 짜여져 있고 대기업 사건이 아니면은 사실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름 대면 알 법한 중견 기업이라도 어떻게 보면 삼성, LG나 아니면 외국계 대기업이 아니면 내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게 취급을 한다던가 하는 게 좀 눈에 보였는데 저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기업들 삼성이나 LG나 아니면 해외 대기업들은 각자 내부의 사내 변호사나 사내 변리사들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외부의 지원을 받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더 큰 회사들인데 우리가 좀 소홀하게 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의 도움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아닌가. 근데 이런 회사들이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에 대한 활동이 좀 저조한 이유가 오히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점점 커지게 됐고 만약에 내가 독립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의 니즈를 좀 풀어주게 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정말 지식재산권은 그렇게 뭐 스타트업이나 뭐 중견기업에 더 필요한 건데 그런 니즈에 맞춰서 더 많은 도움을 주시고자 그렇게 창업을 하시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 그 파이특허 같은 경우는 특히 인공지능 쪽으로 더 특화가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2013년도에 처음 파이특허를 창업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이전 고객들은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독립한다고 해서 뭐 저한테 사건을 줄 건 아니고 예.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런 네.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제 남들이 좀 하기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네. 사건들 위주로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사건들이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다루기가 이제 변리사들 같은 경우 좀 까다로운 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특허 제도가 보호를 상정한 대상 네. 자체가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기계 장치나 전자 장치 위주로 되어 있었기 예. 때문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다룰 때는 추가적인 좀 고민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떤 고민이? 예를 들어 네. 권리 자체에 대한 네. 이제 입증 방법 자체라던가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는 특허 청구항을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네. 그리고 어떤 게 특허가 될 수 있고 될 수 없는지에 대한 경계를 좀 긋거나 고객한테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인 특허의 대상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특허 쪽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좀 등한시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점을 좀 풀어보자. 그런 네. 쪽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 14년도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견 기업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연구 개발을 굉장히 네. 많이 하는 팀엑스 소프트라는 회사를 저희가 대리를 하게 됐었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이제 우리나라 뭐 4대 로펌이라고 불리는 네. 회사가 특허 사건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창업 초기니까 최대한 네. 열심히 하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네. 난이도가 있었어요. 예. DBMS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지 이제 OS,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이제 네. 커널이라고 해서 하드웨어를 직접 네. 이제 제어하는 이런 기술들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보다 네. 좀 더 기술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들을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서 인정을 좀 받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 회사를 이제 대신해서 네. 저희가 다 그 회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이런 니즈가 있구나라는 좀 자신감을 얻게 됐고, AI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된 계기는 13년도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의 동기 중에서 이제 송경 대표라는 친구가 수아랩이라는 회사를 네. 이 회사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서 네. 이미지를 AI로 인식하는 네. 이제 회사였는데, 이제 18년도에 같이 창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 회사 사건들을 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부탁하는 사건이니까 네.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고, 또 저희 구성원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자신 있으니까 이제 AI 기술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알파고가 네. 나오고 알파고 쇼크라고 불리는 붐이 일어나게 예. 되면서 수아랩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잘 성장하고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좀 높은 회사였고 거기 연구원들의 수준도 굉장히 좀 높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특허 사무소들보다는 좀 더 일찍 AI 쪽의 기술을 많이 다루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이제 AI 쪽에서 권리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으로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네. 뭐 수아랍 했네라고 하니까 우리도 좀 네. 믿고 하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찾아와 주셔서 AI 쪽으로 저희가 좀 많이 오리엔트 되게 됐고요. 지금은 전체 특허 사건들 100건이 있으면 70% 이상이 AI 관련 특허 사건입니다. 기술 수준이 높은 데에 도움을 주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면 그만큼의 많은 뭐 공부와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네. 교육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좀 직접 해주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사건을 통해서 이제 늘어나는 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제 전체 사건 중에 한 70%가 AI 네. 관련 사건들이고, 그 사건들 자체도 난이도들이 좀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무슨 동작을 한다 이런 데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모델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구현들을 좀 더 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변경하고 네. 새로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입 변리사들이라도 들어와서 사건들을 네. 처리하다 보면 이걸 따라가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교육을 하는 것들도 있는데 네. 저도 13년도부터 계속 관련된 네. 기술 공부를 해왔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할 때 남들보다 좀 빨리 할 수 있는 면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새로운 변리사들이나 뭐 기존 경력 변리사들이랑 같이 스터디 세션들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최근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해서 네. 생성 모델 쪽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인데 뭐 여기에 관련한 이제 내용들을 저희 신입 변리사들이랑 변호사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해서 네. 이제 관련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공유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계속 누적되어 있는 네. 이제 기술 이해도에 대한 이제 경쟁력들이 좀 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작년에 입사했던 변리사 네.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출장을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입사할 때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네. 자기가 AI 대학원을 가볼까 하는데 우리 회사가 네. 이쪽 일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네.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해서 제가 일단 1년만 일을 해보고 네. 1년 후에 얘기해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변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1년 동안 사건들 회사 내에서 해보고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스터디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AI 대학원에서 뭘 배울지도 감이 잡히고 네. 그거보단 회사에서 1년 동안 일하는 게 네. 훨씬 더 기술적으로 네. 더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쌓는 그 지식의 경험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같이 대표님께서 모든 이제 변리사 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타이트컴만의 또 다른 특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네. 이해도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해외 사건들을 처리하는 네. 게 좀 장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전 경력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네. 그중에 이제 하나 두 번째 일했던 회사에서는 제가 이제 해외 로펌들이랑 같이 네. 이제 서로 관계 유지하고 이제 로펌들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일들을 네. 중반 이후에 맡았었는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법률 영역 중에서 굉장히 국제적인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상표를 하나를 낼 때도 내가 사업을 대한민국에서만 하겠다라기보단 전 세계를 네. 중심으로 수출하거나 해외 진출을 하겠다라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뭐 특허를 내거나 상표를 낼 때 해외 권리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이제 핸들링 하고 있는 로펌이 해외에 있는 이제 네. 지식재산권 로펌들이랑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마련인데 저는 이전 회사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 다음에 네. 회사 시작한 이후부터도 이제 해외 관련된 내용들이나 컨퍼런스들에 자주 네. 나가면서 뭐 관련된 이제 해외 업체들이랑 관계도 쌓아놓고 해외 업체들에 대한 네. 연락을 하면서 일을 네. 같이 하면서 업체들에 대한 간략한 평가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제 해외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 네. 그러네요.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민호 김대인님 그리고 이제 컬투 김태균 정찬우님 유에머들을 등록하는 걸로 시작이 됐었고